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 알아보기 앞서서 시장 이야기 조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 선물도 하시고 투자 인사이트가 좀 있으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개인 반대 매매 물량 역대 최대라고 하고 또 제가 막 찾아보니까 뭐 오늘은 더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어서 저는 오늘도 하락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후장에서도 코스닥 밀리지 않고 뭐 5% 지금 돌파까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결국엔 답은 외국인의 수급에 있지 않았나. 일단 어제도 정말 오랜만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거기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붙어줬었던 하루였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 시장이 잘 안 오른다라는 것. 반대로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체력은 좋아진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오늘의 상승이 반가운 것도 있는데 내심 좀 속상한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마 오늘 아침에 시초에 반대 매매 당하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마음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더 도와주게 된다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좀 고생했던 부분에 대한 보답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를 사고 있고요. 또 원전 모멘텀을 안고 있는 BHI,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차, JYP 엔터와 같은 개별적인 종목들로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별 매매 동향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한국항공우주와 코스모 신소재가 만났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던 약세장에서도 견고했던 종목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 물량과 함께 재료 노출 때문에 조금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회복력이 조금 더 빠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보통 우리가 수급파이터 시간에 같은 섹터 내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좀 컨셉을 좀 달리했습니다. 뭐냐면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한국항공우주, 코스모 신소재 못 들어보신 분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막판에 개인 반대 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혹은 나로 발사에 대한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급격하게 좀 조정이 나왔었던 혹은 변동성이 나왔었던 두 종목들인데 지금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기에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여줬었던 한국항공우주, 코스모 신소재 이 둘 중에 어느 기업이 더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좀 빠르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모멘텀을 안고 있었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잘 버텼던 2차 전지 소재주 두 종목 중에 또 승자를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의 승자는요 코스모 신소재를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기관의 픽을 좀 들어준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의 힘을 조금 더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 코스모 신소재 두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픽을 조금 더 선호받았던 코스모 신소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이 좋고 한국항공우주도 물론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왔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기업 중에 누가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기관의 픽을 받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라고 저희가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형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NCM 제품들 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생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설비 투자를 이미 한 코스모 신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 대비해서 동사는 같은 기간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기관 혹은 외국인 혹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IT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섹터에서 메꿀까 이것을 고민을 해보면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좀 유력한 것 같은데 종목별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두드러지는 종목군들, 코스모 신소재 혹은 코스모 화학 이러한 쪽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와 비교했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양극재 이 종목이 조금 더 회복력이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주가 흔들렸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칫 오늘 만약 조정이 나왔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돼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목표가 65,000원까지 한번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조정이 나오면 4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목표가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페노션과 LG 디스플레이가 만났습니다. 이 주 두 종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없는데 네. 어떤 컨셉일까요? 일단 최근에 다수의 종목군들의 차트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다 같이 밀렸죠. 그렇죠. 다 같이 밀렸다. 오늘 이제 양봉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페노션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한번 놓고 보면 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이 많았던 종목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동시에 밀렸는데 자, 앞으로 이들 업종과 이들 종목들 중에 누가 더 강하게 반등력을 보여줄 것이냐 혹은 반등을 좀 더 높게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인가 여러분도 아마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왜? 페노션도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페노션과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상승하면서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현재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페노션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페노션은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지금보다 그래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3분기, 4분기에는 기저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저는 뭐 페노션이라든지 HMM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보다 뭐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간다 이 이야기보다는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혹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시간을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너무 많이 조정이 나왔고 이제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를 놓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 대형 OLED와 함께 중소형 시장에서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중소형 OLED 관련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들이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에 조금 밀리긴 하지만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지금의 가격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CD에 대한 수요가 하반기에 이어질지는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형 OLED 쪽에서의 수요 견고 이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참 차트 보면
이렇게 보면 진짜 많이 안 빠진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근데 좀 길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처참하게 좀 빠졌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손절가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13,000원이라는 가격대. 제가 손절 되게 짧게 잡습니다. 1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오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2만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짧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손절가까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일단 종목 이야기하기 앞서서 네. 어떤 기준일까요, 오늘은? 결국에는 네. 이제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리는 건 딱 두 개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기존 종목을 추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좀 빠르게 수익을 볼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이것은 이제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조정의 폭이 깊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1번보다는 2번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단기간 안에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앞으로의 좀 상승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일지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저는 네. 이 종목 이름만 보면 예전에 타자 연습하던 게 생각나요. 저도 그렇죠. 네, 일단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굉장히 밀접한 지금 상관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신세계와 연관이 돼서 메타버스 이 컨텐츠에 더 힘을 주겠다라는 이야기, 혹은 이제 NFT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들을 또 상품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반등을 좀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혹은 2주를 놓고 봤을 때 성장주들 정말 많이 밀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열광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반대 매매에 맞아요. 대한 피해도 엄청나게 좀 받았었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좀 기저효과 삼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또 섹터가 이쪽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한글과 컴퓨터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롭습니다. 오호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는 3만 원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3만 원까지에는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2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큰 매물이 많을 구간인데, 22,000원에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절반은 저는 3만 원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대신에 이 종목도 손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잖아요. 지금부터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은 저는 15,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제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저는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1차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꼭 지키자라는 의견과 함께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